여러분 안녕. 오늘도 네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번부터 볼 건데요. 34번은 빈칸을 넣어야 되는 문제이고 빈칸을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빈칸이 뚫어져 있어요. 그리고 빈칸을 뚫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의 전반적인 핵심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중요하다? 작가가 또는 화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주제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34번 봅시다. One of the main reason들 중에 하나, 주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어떤 주요한 이유냐면 that students may think they know the material even when they don't.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심지어 그들이 모를 때,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학생들이 생각할지도 모른다. 뭐를? 그들이 그 머테리얼을 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 메인 주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머테리얼은 보통 우리 재료잖아요. 재료 또는 뭐 자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학생들이 뭔가를 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자료라고 해볼게요. 학생들이 그들이 자료를 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심지어 아이들이 실제로는 모르는데도 뭔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That they mistake familiarity for understanding. 그들은 familiarity를 understanding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familiar은 친숙한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친숙함이라는 명사겠네. 친숙함을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친숙함을 이해하는 거로 착각한 게 이유들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이 뭔가를 지금 애들이 친숙함을 이해했다라고 착각하는구나. 이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캐치하고 가야 돼요. 잘 모르는데 여러 번 봐서 나 이거 알아 라고 착각하는가 보다 라는 것을 캐치하고 갑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Here is how it works.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이제 예시를 들어줄 건가 봐요. 여기에서 첫 문장을 읽고 어떤 내용이겠다라는 게 캐치가 어려운 친구들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으면서 내용을 이제 다 이해해 가야겠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다음과 같습니다. 땡땡. You read the chapter once. 너희들이 챕터를 한번 읽어요. Perhaps highlighting as you go. 읽으면서 아마도 밑줄을 좀 그을지도 몰라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읽는 것을 하이라이팅이라고 해요. 아마도 밑줄을 그을지도 모르죠. Then later, 그리고 나중에 you read the chapter again. 네가 그 챕터를 다시 읽어요. Perhaps focusing on the highlighted material. 아마도 집중을 하겠죠. 어디에다가? 밑줄을 쳐놓은 자료에다가 집중을 하겠죠. As you read it over, 반복해서 읽을 때 the material is familiar. 그 자료는 여러분한테 친숙해요. 왜냐면 you remember it from before. 네가 전에 읽었던 것으로부터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친숙해집니다. And this familiarity might lead you to think. 그리고 이러한 친숙함이 너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이끌지도 몰라요. Okay, I know that. 나 이거 알아. 라고 생각하게 이끌지도 모릅니다. The problem is that 문제는 뭐냐면 this feeling of familiarity is not necessarily equivalent to knowing the material.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이 느낌, 어떤 느낌? 친숙하다라고 하는 이 느낌이 꼭 necessarily equivalent to 하지는 않아요. 꼭 동등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뭐랑? 그 자료를 아는 것과 동등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And maybe of no help. 그리고 아마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When you have to come up with an answer on the exam. 네가 시험에서 come up with는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답을 떠올려야 했을 때 하나도 도움이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죠? 그러면 여기를 쭉 읽어보니까 아까 처음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던 거를 또 비슷한 말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또 있죠. This feeling of familiarity is not necessarily equivalent to knowing the material 이라고 해줬고요. 여기서도 remember it before 하겠지만 이
familiarity는 I know that 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말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예시를 들어가지고. In fact, 사실 familiarity,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can often lead to errors. 이것은 종종 실수로, 오류로 이끌 수도 있어요. On multiple choice exams. 이게 멀티플 초이스는 여러 개를 놓고 하나 골라라라는 선다형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객관식 문제예요. 객관식 문제에서 오류로 이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you might pick a choice. 네가 아마도 선지 중에 하나를 골랐을 거예요. That looks familiar. 친숙해 보이는 선지를 고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멀티플 초이스 객관식 문형에서는 뭔가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Only to find later that it was something you had read. 근데 이것들은 뭐냐면 이 familiar한 것들은 뭐냐면 나중에 그냥 네가 발견하게 되는 그게 네가 읽었던 것 중에 뭔가 하나였어. 하지만 이랬다라는 걸 나중에 발견을 한다라는 것이죠. 발견한다는 건 알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서 봤더니 in fact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은 familiarity라는 것이 진짜로 knowing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주려나 봐요. 그래서 문장을 쭉 봤더니 뭐라고 써졌냐면 familiarity는 실수를 만들기도 해요. 오류를 만들기도 한데 왜냐면 이 객관식 문제를 할 때 네가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4번, 5번 보기 중에서 답을 선택해야 되는데 답이 4번인데 2번으로 선택해. 왜냐면 2번에 나온 말을 내가 예전에 읽어봤거든. Something you have read 했던 거거든. 그래서 오류를 선택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될 텐데 빈칸을 뭐라고 써야 될지를 일단 먼저 보기를 보기 전에 생각해보면 너는 아마도 친숙한 것을 선택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게 네가 읽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답은 아니라고 라는 것을 여기다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맥락상 맞겠죠. 그러면 읽었는데 그 내용이 익숙했던 거지 내가 제대로 이해해서 답을 체크하지는 못했네. 요런 맥락이 보기에서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읽어볼게요. You couldn't recall the part you had highlighted. 네가 강조해서 밑줄 그어놨던 부분을 네가 회상할 수가 없다. 다시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은 상관없는 이야기죠. 이거는 기억력에 리콜을 할 수 있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It wasn't really the best answer to the question. question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답은 아니었다. 이런 거 하면 되겠네. 읽었던 거였는데 책에서 분명 읽은 거였지만 답은 아니었네 라고 하는 거니까 베스트 앤서는 아니었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3번도 읽어볼게요. That familiarity was based on your understanding. 그 친숙함이 너의 이해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아니죠. familiarity는 이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4번. Repetition enabled you. enable to 동사원형 이거 했죠. 우리 people 이야기할 때 반복은 너를 pick the correct answer 하는 걸 가능하게 해요. 제대로 정답을 선택하는 걸 가능하게 해요. 땡이죠. 문제 틀렸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어요. 5번. It indicated that 그것은 보여줍니다. familiarity가 친숙함이 was naturally built up.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만들어졌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상관없는 이야기죠. 5번 땡. 그렇다면 답은 2번이 되었는데 네가 읽어봤던 게 꼭 옳은 답은 아니다. 왜냐면 familiarity랑 뭐랑 다르니까 understanding이랑 다르니까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사실상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도 이미 주제문이 다 나와버렸는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줬고 그리고 또 사실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이래서 틀린답니다 라고 한 번 더 예시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36, 37번에 관한 것은 이거는 ABC 순서를 맞추는 거예요. 순서를 맞출 때에는 그렇게 순서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어지간하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도 꼭 고민을 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 36번의 박스부터 한번 볼게요. Students work to get good grade. 학생들은 일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학생들은 열공해요. 공부를 해요. 뭐 하려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언제도. Even when they have no interest in their studies. 그들의 공부에 아무런 흥미가 없을 때에도 좋은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People seek job advancement. 사람들은 추구해요. 직업에 더 나아지는 것을. 즉, 더 나은 직업을 추구해요. 언제에도 even when they are happy with the jobs they already have.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때에도 더 나은 직업을 추구해요. 여기에서만 딱 보면 이 문장 두 개, 박스 안의 문장을 보고도 우리는 저자의 이 시선을 좀 캐치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집단이 학생들은 이래요. 사람들은 이래요인데 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공부에 관심이 없어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사람들은 이미 가진 직업에 만족스러워도 더 나은 직업을 추구해요. 라면서 지금 현재 그 감정 상태랑은 별로 관계가 없이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러한 스튜던트나 사람들의 people의 자세를 이 저자가 포지티브하게 보고 있을까요?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을까요? 네거티브하게 보는 것 같죠. 이런 사람들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뉘앙스가 있네를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B, C 읽어볼게요. A. It's like being in a crowded football stadium. 그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것은이 뭔지 모르겠고 like라고 하면서 비유를 해주고 있네. 마치 아주 사람이 많은 축구 경기장에 있는 것과 같아요. 뭐 하면서? Watching the crucial play. 아주 이 중요한 경기를 보면서 사람이 바글바글한 축구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축구장 이야기를 하려나 봐요. 축구장에 비유를 할 건가 봐요. A spectator several rows in front. 앞줄에 몇 번째에 앉아있는 한 스펙테이터가 관중이 stand up, 일어났어요. 뭐 하려고? To get a better view. 더 나은 뷰를 얻으려고. 즉, 더 잘 보려고 축구장에 앞에서 몇 줄에 앉아있는 사람, 앞에서 몇 번째 줄에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And a chain reaction follows. 그리고 나자 연쇄적인 반응이 이어집니다. 그게 뭐겠어요? 뒷사람들이 줄줄줄줄 일어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B번을 볼게요. And if someone refuses to stand,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일어나기를 거부하면 he might just as well not be at the game at all. might as well 하면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일어나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 경기장에 있지 않는 편이 나을 겁니다. 그냥 집에 가는 게 더 낫죠. 안 보이니까. When people pursue goods that are positional, 위치적인이란 뜻이니까 위치랑 관련한 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위치랑 관련한 굿즈를 추구할 때, 굿즈는 여러분 연예인들, 가수들 굿즈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이게 경제 용어에서는 재화라고 합니다. Goods and services 할 때 재화와 용역할 때 그 굿즈를 재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위치랑 관련한 재화를 추구할 때 they can't help being in the rat race. 그들은 이러이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rat race에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rat은 쥐예요. 쥐들이 달리는 거여서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에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무의미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To choose not to run is to lose. 달리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앞부분이 B에서도 앞부분이 지금 축구 게임장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를 봤더니 사람들이 위치랑 관련한 재화를 추구할 때 그들은 무의미한 경쟁을 하게 되고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 게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요 파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은 약간 요러한 내용들을 좀 일반화시켜서 문장을 좀 정리해주는 느낌이에요. C번을 가볼게요.
Soon everyone is standing. 곧 모두가 일어나게 됩니다. Just to be able to see as well as before. 단지 뭐 하려고 전처럼 잘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Everyone is on their feet. 모든 사람이 서 있어요. Rather than sitting. 앉아 있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서 있어요. But no one's position has improved. 그러나 어느 누구의 위치도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전부 다 지금 축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A번이랑 연결을 시켜볼게요. 한 명의 스펙테이터가 잘 보려고 일어났더니 체인 리액션이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곧 모두가 일어나게 되고 아무의 위치도 어느 누구의 위치도 나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안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뭐 그냥 집에 가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쭉 봤을 때 박스에서 이야기해줬던 상황, 학생들과 사람들의 더 나은 직업과 흥미도 없으면서 공부를 하는 이런 학생들의 상황을 마치 연쇄적으로 다 같이 일어나 있는 이런 무의미한 경쟁을 하는 풋볼 스테디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을 풋볼에 비유해보자 라고 시작하니까 A가 시작하는 문장이 되겠네. 박스에서 A로 넘어갔고 그렇게 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 모두가 일어나게 될 텐데 이 중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안 일어나야지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집에 가는 게 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파랑색으로 밑줄 쳐준 부분,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위치와 관련해서 재화를 추구하게 되면 그들은 red race를 하게 됩니다. 달리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은 곧 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반화를 시켜줬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 말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상황들, 학생들이 관심도 없는데 남들이 다 공부하니까 나만 안 하면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 것.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가진 직업이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걸 갖지 않으면 지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job advancement를 추구하고 이런 모든 게 다 뭐다? red race다. 무의미한 경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작가가 약간 이 저자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네 라고 말했던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red race라는 말로도 잘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건 다 무의미한 것이다. 결국 봐라, 축구장에서도 다 같이 서 있는데 발만 아프지 더 잘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순서는 A, C, B 이렇게 축구장에 관련한 비유가 쭉 나와 있고 마지막에 1번화 시켜주는 거,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C, B 답은 1번. 자, 이제 옆으로 가볼게요. 37번도 똑같아요. 박스 안을 읽으면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다 뽑아내고 나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When we compare human and animal desire, we find 여기까지가 주어네. 여기까지가 종속절이네요. 우리가 인간과 동물의 desire, 욕망을 비교할 때 we find many extraordinary differences. 우리는 많은 서로 다른 평범하지 않은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되게 특별한 차이점이 있나 봐요. 인간이랑 동물의 욕망을 비교할 때 Animals tend to eat with their stomach. 동물들은 먹는 경향이 있어요. 뭘로? 그들의 위장으로, 위로 먹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은 with their brains, 뇌로 먹는 경향이 있대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이 박스를 봤더니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면 이 글에서는 인간과 애니멀의 욕망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나 보다. 왜냐면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되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말이잖아요. 그 특별한 차이점이 뭐지? 라고 독자들을 궁금하게 하니까 아마 이어지는 글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동물들은 뭘로 먹어요? 동물은 파란색으로 해요. 동물들은 스토먹으로 먹고 인간들은 브레인으로 음식을 먹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다음번에 동물들은, 그러니까 이 말은 동물은 이렇다는 뜻이고 사람은 이렇다는 뜻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겠잖아요. 그런 글이 전개되겠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A부터 읽는 거예요. It is due also to the knowledge that, 그것은 또한
이런 것 때문입니다. due to 뭐뭐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the knowledge 때문이에요. 지식 때문이에요. 뭐 어떤 지식이냐면 that in an insecure world, 불안정한 세상에서는 pleasure is uncertain 이라는 지식 때문입니다. 네요. 기쁨은 uncertain, 확실하지 않다라는 지식 때문이래요. 세상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더 읽어봅시다. Therefore, 그러므로 the immediate pleasure of eating, 그러니까 즉각적인 기쁨, 먹는 것의 즉각적인 기쁨은 must be exploited to the full. 무조건 이렇게 되어야 해요. full까지 이용이 되어야 한대요. exploit는 이용하다인데 be exploited는 이용이 되다이죠. 최대로 이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Even though it does violence to the digestion. 심지어 뭐 할 때도 그것이 소화에 좀 방해가 되더라도, 소화에 무리가 오더라도 full로 이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소화에 무리가 되어도 계속 풀로 먹어버리는 것은 인간이겠어, 동물이겠어? 인간이겠죠? 왜냐면 동물들은 스토먹으로 먹는다며, 위장으로 먹는다며, 위가 차면 그만 먹어야겠잖아요. 근데 인간은 브레인으로 먹으니까 위장에 무리가 와도, 다이제스션, 소화에 무리가 와도 더 먹겠네? A번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약간 아리송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었죠. 다른 색깔로 해볼게. Pleasure is uncertain. 이런 말들이 이게 무슨 말일까? 기쁨이라는 게 불확실해가지고 먹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읽어보면서 저게 무슨 말인지 찾아볼게요. B번 가볼게요. 이것은 주로 due to anxiety, 이것은 주로 불안감 때문인데요. to anxiety, to the knowledge, 이거 동격이에요. 불안감은 어떤 불안감이냐면 아는 것이에요. 지식, 뭘 아는 거냐면 that a constant supply of food is uncertain. 꾸준한 음식의 공급이 확실치 않다라는 걸 아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면 B에 있는 문장이 A번에 있는 문장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Pleasure is uncertain. 즐거움이 불확실하다라고 했던 이 윗문장보다도 끊임없는 음식의 공급이 불확실합니다라고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네. 그러므로 they eat, 그러므로 그들은 먹어요. as much as possible while they can. 그들이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인간의 이야기 또 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A랑 B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때문인지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중인 것 같네. C번을 다시 읽어보고 또 정리해 봅시다. When animal stomachs are full, 동물들의 위장이 가득 차면 they stop eating. 그들은 먹는 걸 멈춰요. But humans are never sure when to stop.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확실하게 하지 않아요. 언제 멈출지를 never sure, 결코 확신하지 못해요. When they have eaten as much as their bellies can take, 그들의 배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을 다 먹었을 때 they still feel empty. 그들은 여전히 공허함을, 비었다라고 느껴요. They still feel an urge for further gratification. 그들은 여전히 느껴요. 이 urge는 몰아댄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되게 강하게 욕구, 충동 같은 걸 느낀다는 뜻이에요. 더 나은 gratification, 더 많은 만족감을 강력하게, 더 나은 만족감을 위한 그런 충동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봐봐. 앞에서는 애니멀들은 이렇습니다. 한 다음에 인간은 이래요 라고 해놨죠. 그렇다면 아까 읽어봤을 때 A랑 B는 전부 인간의 이야기였잖아. 그러면 갑자기 C번에서 이렇게 동물이 한 줄이 띡 나오면 이상하죠. 순서상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동물들은 이렇습니다. 배부르면 그만 먹어요. 근데 인간은 이래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맞겠죠. 왜냐면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배부르면 그만 먹는다가 되게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인간이 뇌로 먹어요 라는 게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인간이 브레인으로 먹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줄줄줄줄 길게 설명을 해줬나 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C가 먼저 나와야겠다.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요. 근데 인간은 안 멈춰요. 왜냐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배는 분명히 불러도 더 많은 gratification을 추구하는 그런 충동이나 욕구를 계속해서 가지는 거예요. 더 많은 만족감을 요구해요. 근데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이라고 해서 지금 A랑 B의 둘 다 공통적으로 due to라는 게 나왔어요. due to 뭐뭐 때문이다예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지. 하나 A에는 also가 있어요. also 또한이에요. 하나는 largely가 있어요. 대부분 이것 때문이고 또한 이것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 당연히 순서는 B가 먼저 A가 나중에 나와야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인간들은 왜 그러냐면 불안감 때문인데 언제 또다시 음식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 먹어요. 또 왜 먹냐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먹는 즐거움도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돼요. 심지어 소화가 안 돼도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먹는다는 게 언제 끊길지 모른다. Constant supply of food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먹는 것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브레인으로 먹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CBA 순서로 가면 되겠죠? 자, 40번 문제는요, 요약을 하는 건데, 이 글이 쭉 있고, 밑에 화살표로 내려가면 박스가 하나 주어지면서 빈칸을 2개 뚫어놓는 유형이에요. 근데 이 박스가 주제야. 글을 요약해 놓은 거니까 제일 핵심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먼저 읽으면서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야 할 내용이 뭔지를 캐치하는 것이 좋고 빈칸을 뚫어놓는 이 빈칸 역시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 박스 먼저 읽어볼게요. Unlike ineffective coaches, ineffective는 effective의 반대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유능한, 효과적인데 그렇지 않은이겠죠. 유능하지 않은,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효과적이다 하면 이상하니까 유능하지 않은 코치들과는 다르게 근데 이 코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로 설명해주고 있네. Focus on players 이것 A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유능하지 않은 코치들과는 다르게 effective 코치들은 유능한 코치들은 help players improve 선수들이 발달할 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뭐 함으로써? By encouraging them to 이것 successful plays.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경기를 하도록 그들을 encouraging, 격려함으로써 이 선수들을 improve 할 수 있게 뭔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걸 읽어봤더니 이 글에서는 유능하지 않은 코치들은 이런 특징이 있고 유능한 코치들은 이런 특징이 있나 보다를 설명하는 글인가 봐요. 그러면 운동선수랑 코치의 관계가 어쩔 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이런 글이 나오겠네를 유념하면서 A, B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네요. 위로 올라갈게요. Have you noticed that? 너는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That some coaches get the most out of their athletes. 그들의 선수에게 어떤 코치들은 최상의 것들을 뽑아낸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While others don't. 다른 코치들은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코치들은 그들의 선수들한테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낸다라는 걸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A poor coach will tell you 좀 불쌍한 코치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무능력한 ineffective이겠죠. 유능하지 않은 되게 그런 서툰 코치들은 will tell you 너한테 말할 거예요. What you did wrong. 네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and then tell you not to do it again.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Don't drop the ball. 공 떨어뜨리지 마와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What happens next?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The images you see in your head are 당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are images of you dropping the ball. 네가 공을 떨어뜨리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선수 입장에서 공 떨어뜨리지 마 라고 하면 자꾸 공을 떨어뜨리는 상상을 하게 된대요.
Naturally, 자연스럽게 your mind recreates what it just saw based on what is been told. 들은 것들의 기초를 둬가지고 네가 방금 본 것을 너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recreate, 재창조해낼 겁니다. 계속해서 재현해낼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속 dropping the ball 하는 이미지를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Not surprisingly, 놀랄 것도 없이 you walk on the court, 당신은 코트장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고 and drop the ball, 그리고 공을 떨어뜨리죠. What does the good coach do? 그렇다면 좋은 코치는 뭘 할까요? 아까 우리 봤을 때 ineffective 코치랑 effective 코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딱 그렇게 해주고 있네. poor 코치는 이렇게 해요. good 코치는 어떨까요? 라면서 그 코치는 파란색으로 good 코치는 어떨까요? 하면서 밑에는 good 코치 이야기를 해주려나 보다. 읽어봅시다. He or she points out, 그 또는 그녀는, 그 좋은 코치는 지적을 합니다. What could be improved, 무엇이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But will then tell you, 그러나 너한테 말을 하게 될 겁니다. How you could or should perform, 어떻게 네가 수행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과 같죠. I know you'll catch the ball perfectly this time. 이번에는 네가 공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거란 걸 나는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Sure enough, 확실하게도 the next image in your mind,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음 이미지는 뭐냐면 you catching the ball and scoring a goal. 네가 공을 잡아서 득점을 하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Once again, 다시 한번 Your mind makes your last thoughts part of reality. 너의 마음은 만들어요. 목적격 보호네. 너의 마지막 생각을 현실의 일부로 만들어냅니다. But this time, 그런데 이번에는 that reality is positive, not negative.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네거티브가 아니라요. poor 코치는 어떻게 해서 너 공 떨어뜨리지 마 라고 했더니 공을 떨어뜨리지 마 했더니 공을 떨어뜨리는 상상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떨어뜨린다라는 거였고, 좋은 코치는 어떻게 했어요? 다음번에 네가 잡을 거야 라고 했더니 진짜로 잡는 상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가 poor 코치와 good 코치의 차이점이었네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 박스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아까 노란색, 파란색으로 나눠놨던 거였어. A에 들어갈 거는 플레이어들한테 뭐에 집중하게 해요? 하지 마라고 뭔가를 wrong 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마도 focus on players 실수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는 것이고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고, effective coach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플레이의 상황들을 뭔가 어떤 식으로 perform 해야 되는지를 상상해서 그려보게 함으로써 이 선수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를 가서 봐봅시다. 효과적이지 않은, 유능하지 않은 코치들은 뭐에 집중해요? 득점에 집중해요. 실수에 집중해요. 강점에 집중해요. 1, 2, 5번은 전부 땡이네. 실수에 집중을 하게 돼가지고 그 실수를 실제로 범하게 돼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effective 코치들은 어떻게 해요? successful play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picture, 상상하게 한다,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본게 한다라고 하니까 3번이 되겠죠. ignore 하는 건 무시한다라는 뜻이니까 성공적인 플레이를 무시하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성공적인 이미지, 너는 득점을 하게 될 거야. 다음번에는 완전 공을 잘 잡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총 8가지 지문을 이번 주에 쭉 이렇게 보셨는데요. 문제를 풀 때 늘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화자가 취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지금 말하고 있는 멘트에서 부정적인 게 드러나는지 긍정적인 게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답을 찾아야 오류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야 글을 정확히 이해한다라는 뜻이니까 그런 점들을 꼭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 듣기 문제 이런 거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EBS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우리 8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